타자 MBC 충북은 2022년 한 해를 관통하는 화두로 5대 키워드를 선정해 기획 보도합니다. 첫 번째로 기후위기 시대 대전환의 필요성을 짚어봅니다. 충북의 미래상을 바꿀 현안들이 올해 중대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해 충북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충북 정가도 분주해졌습니다.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청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기록물을 수집 관리하는 청주기록원을 개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4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22명, 충주 7명, 제천 5명, 단양 6명, 음성 3명, 진천 1명, 증평 1명, 옥천 1명, 영동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11,746명, 누적 사망은 113명입니다. MBC 충북은 2022년 새해를 맞아 올 한 해를 관통하는 화두로 5개 키워드를 선정해 생각해보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기후위기입니다. 기후변화가 전례 없는 재난을 만들어내면서 곳곳에서 그 심각성을 알리는 이런 신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인 우리나라도 매년 기후위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기후재앙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나오는 지금 뜻있는 행동이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등장한 거대한 발자국. 그 안에서 방호복을 입은 시민들이 인간띠로 CO2, 이산화탄소 기호를 선명하게 새겼습니다. 폐팔레트로 만든 발자국은 인간이 지구에 남긴 파괴의 흔적을 보여주었다가 다시 거대한 트리로 재탄생합니다. 작가는 기후위기 시대, 예술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집니다. 공존이죠. 우리가 자연을 구한다는 거는 뭔가 자연에게 해가 되는 행동들을 많이 줄이는 게 있겠고, 작품도 자연스럽게 내가 했던 작품이 쓰레기로 남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잘 돌봐주지도 못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수확물들이. 청소년들도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북의 한 시골 학교, 농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머리를 맞댔습니다. 처음에 밭을 디자인할 때는 별거 아니겠다 싶었는데 직접 밭에 가서 밭을 디자인하려니 어려웠습니다. 화학 비료를 뿌린 뒤 땅을 갈아엎는 기존 관행농법은 탄소를 많이 내뿜는다는 걸 알고 그 대안으로 탄소를 땅에 가두는 이른바 퍼머컬처를 1년째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관행농대로 농사를 짓게 되면 경운이라는 걸 자주 해야 돼요. 경운을 하게 될 경우 밭 안에 흙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위로 엄청나게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저희 밭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는커녕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배움은 실제 행동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는 글로벌 기후 파업에도 3년째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실 3, 40년 뒤에 일어날 더 극심한 변화는 지금 청소년들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과 다른 기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일반 시민들도 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투리 땅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햇빛 발전소. 대규모 태양광 발전보다 자연 훼손을 덜해 현실적인 탄소 중립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4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1억이 넘는 돈을 모아 만든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안 쓰는 땅을 살려 매일 350kWh가량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1년이면 소나무 9,000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태양광 발전소는 170곳이 넘습니다. 기업들은 탄소를 줄이는 경영이 생존 전략이 됐습니다.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국내 한 의류 제조업체. 수거한 페트병을 파쇄한 뒤 고열로 녹이면 작은 칩의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실을 뽑아내 옷을 만듭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입 페트병으로 만든 원료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대신 국내 지자체와 손잡고
가정에서 배출한 깨끗한 페트병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사실 패션 산업이 탄소 배출량으로도 산업군 전체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 산업군입니다. 근데 이 의식주에서 가장 앞에 있는 게 옷이잖아요. 그만큼 계속 쓰이는 물건이고 만들 수밖에 없는 물건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지구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ESG 경영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자본주의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해관계자는 물론이거니와 지구에 있는 환경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자본주의가 작동을 해야 우리가 올바른 자본주의다. 이제는 자본주의가 바뀌어야 된다. 뭐로? 생태계 자본주의로. 이제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구온난화 1.5도, 20년 안에 현실화될 거라는 경고가 들립니다. 코로나 이후 모두의 문제로 다가온 기후위기. 정작 우리는 이 위기를 진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지구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이민년 새해에는 충북의 미래 모습을 바꿀 굵직한 현안들이 운명을 건 중대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등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대형 사업들이 많은데요. 어디까지 왔고 남은 건 무엇인지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청주 오송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엔 성공했지만 청주 구간은 기존 충북선 철도를 활용할 것인지 청주도심에 새로운 노선을 만들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저간을 찾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인데 결과는 오는 10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주 도심통과 지하화 노선은 충북선 활용안에 비해 1조 3천억 원 정도 비용이 더 들지만 도심 한복판을 지나기 때문에 수요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심과 멀리 떨어진 충북선을 활용하면 대전 세종에서 청주공항 갈 때만 쓰이는 반쪽짜리 공항철도로 전락할 거라는 주장을 충청북도가 하는 이유입니다. 거대 양당을 포함해 4개 정당 대선 주자들이 앞다투어 도심 통과 노선을 약속하면서 실현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6월로 예정된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를 앞두고 도심 통과 노선의 쐐기를 받기 위한 자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국토부가 반영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겁니다. 연구 용역을 통해서 역사수, 역사 위치, 그리고 충북선에 비해서 도심 통과로 진행해야 되는 그런 논리를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조 원 규모의 국가 프로젝트인 오창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는 기본 부지 조성을 60%가량 끝냈습니다. 기본 부지 28만 제곱미터는 방사광 가속기와 빔라인 등 핵심 시설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소음과 진동 발생 우려로 반발에 부딪혔던 암발파 작업도 최근 합의에 성공하면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여러 변수 탓에 당초 계획보다 늦춰지긴 했지만 늦어도 6월까지는 기본 부지 조성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후 상세 설계 과정 등을 거치면 내년 연말쯤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가속기 추진단의 설명. 추진단은 올해 안에 신설 예정인 서오창 변전소에서 지중화를 통해 전력을 끌어올 방안과 진입도로 조성 관련 토지 보상 문제, 용수 공급 문제 등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15만 4천 볼트의 전력선인데 저희가 한국전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서창 변전소에서 지중화로 지하 매설로 해가지고 그 오는 방안을 구체화시키는 게 올해 가장 큰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2027년 여름 세계 대학 경기 대회 유치도 올해 성사 여부가 판가름납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국내 유치 신청 도시 승인에 이어 국제 대학 스포츠 연맹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 현재까지 경쟁자는 미국 남동부의 노스캐롤라이나주 한 곳뿐인데 다음 달 초쯤 예비 후보 도시가 선정될 전망입니다. 예비 후보 도시가 되면 다시 유치 신청서 제출과 실사 등을 거쳐야 하며 이후 최종 후보지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밖에도
선로 신설, 변경 등으로 사업비 7천억 원 이상 증액이 불가피해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하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과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 사업의 예타 통과, 강호축 특별법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국회 통과 등이 줄줄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1만 5천여 공직자 모두는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인 이민년 새해, 각종 현안의 해결 여부에 따라 충북의 미래상이 크게 바뀌는 원년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2022년 새해에는 대선과 국회의원 재선거, 지방선거 등 중요한 선거가 잇따라 열립니다. 주요 정당들은 새해를 맞아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과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0분 간격으로 총원탑을 참배하면서 2022년 새해 시작을 알렸습니다. 대선을 2달 앞두고 선대위 구성을 마쳤고 본격적인 선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나이대별로 정치권에서는 무명에 가까운 지역인사 12명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용희 홍재영 전 의원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임 고문으로 했고 현역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은 공동선대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261명이나 되는 대규모 선대위를 통해 충북 발전을 키워드로 정책 선거를 이끌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충북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고 특히 충청권이 함께 살 수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은 우리 충북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정우택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종배 의원과 경대수 전 의원, 민주당에서 건너온 오재세 전 의원까지 다선 의원 출신 4명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엄태영 의원과 최연호, 김수민, 오용식 당협위원장, 박경국 전 차관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정권교체 여론을 발판 삼아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고통의 나라가 아니라 경험해보고 싶은 희망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일요일인 오는 9일 충북 선대위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이달 중순 윤석열 후보가 참석하는 충북 선대위 발대식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음성 맹동 혁신도시에 들어설 국립소방병원의 법인 설립이 마무리되고 초대 원장도 선임됐습니다. 소방청은 초대 원장에 곽영호 서울대 응급의학과 교수를 임명했으며 곧 의료 관련 법인 위수탁자 모집 공고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오는 3월부터 의료 장비를 도입할 개원 준비단을 운영하고 9월쯤 착공할 계획입니다.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 진료와 특수검진을 하고 지역 주민도 이용하는 종합병원으로 19개 진료 과목 302병상 규모로 건립됩니다. 한 지역,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같은 기억들이 있죠. 옛 거리의 모습과 그 거리를 도배했던 각종 벽보 등이 대표적일 텐데요. 머릿속에만 남아있을 법한 청주 지역의 기억을 유형의 자산으로 남기는 기록 사업이 첫 선을 보입니다. 심춘만 기자입니다. 시민 모두가 쥐, 그리고 간첩을 잡자. 1980년대까지 청주 거리를 도배했던 낡은 벽보들이 실물 그대로 보관돼 있습니다. 라면값에 34원을 썼다는 여느 가정집의 가계부며 국민학교 시절 전교생 대부분이 받았다는 개근상까지 지금껏 왜 안 버렸나 싶은 옛 평범한 일상이 문화재처럼 남아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던 옛 거리와 이웃들, 평범한 일상은 흑백 사진이며 동영상에 담겼습니다. 맞는 걸? 네. 저라는 거 많이 없네요. 청주시와 옛 청원군의 행정 자료를 포함해 이렇게 모인 자료는 모두 42만 점. 법률에 따라 행정 자료만 보관하던 청주시가 지난 3년여 동안 민간의 일상 기록을 수집한 결과입니다.
생각보다 호응이 좋아서요. 여기 전시된 거 외에도 레코드판도 있고요. 뭐 행정 만들 때 뭐 타자기도 있고 등사기도 있고. 한 시대, 한 공간을 산 시민들의 공통 기억을 유형의 기록으로 남겨두자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처럼 청주시가 지역의 기록을 직접 모아 보존하는 청주기록원을 신설했습니다. 30년 이상 연구 보존 기록물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법률적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을 제외하고 전국의 이런 기록원은 서울과 경남 등 광역시도에 2곳, 기초지자체 중에는 처음입니다. 기록이라는 것이 역사로 연결되거든요.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마을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수집하고 남겨야 그 지역의 역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청주기록원은 오는 7일 정식 개원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보훈군에서 일하는 30대 직원이 동료의 휴대폰 은행 앱을 이용해 수천만 원을 가로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모바일 뱅킹 이용이 어려운 선배 직원을 속여 온갖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어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을 썼는데 피해자 휴대폰으로 오는 금융사 연락을 차단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입니다. 보훈군 소속 50대 직원이 자신의 모바일 뱅킹 개설을 도와준 30대 후배 직원을 고소한 겁니다. 알고 보니 이 30대 직원은 선배가 휴대폰 사용이 서툰 점을 악용해 계좌를 만들어주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로 몰래 대출을 받고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카드까지 개설했습니다. 아빠는 뱅크를 안 쓰는데 이게 뭐지 하고 확인했는데 대출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빠 명의로 뭐 비상금 통장 한 개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심지어 이 30대는 산재로 휴직 중인 피해자 집까지 찾아와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치료를 받는 사이 피해자 휴대폰으로 대출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는 500만 원가량의 보석을 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반년간 27차례에 걸쳐 가로챈 돈은 9천만 원을 넘습니다. 피해자 휴대폰으로 오는 금융기관 문자 메시지를 모두 차단하고 우편물을 받는 주소를 자기 집으로 돌려 몰래 대출이자를 내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평소에 진짜 아들처럼 생각하고 심성도 좋고 그래갖고 잘 해줬는데 너무 충격이 클 것 같더라고요. 아빠가 배신을 당하니까 이제 사람을 못 믿겠다고 하시고. 경찰은 이 30대 직원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보훈군은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러시아인이 구속됐습니다. 괴산경찰서는 지난 1일 새벽 3시쯤 증평의 한 빌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30대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러시아인을 구속했습니다. 피의자는 만취 상태에서 다투다 자신을 해하려고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엄마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40대 딸이 구속됐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딸을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이틀 전에도 60대 엄마를 폭행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범행 직후 112 신고로 경찰에 자수한 딸은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제천 지역의 2,900여 세대 민간 아파트가 신규 공급될 전망입니다.
제천시에 따르면 이달 중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예상되는 단지는 장락동 장락초등학교 인근 부지와 옛 장락동 CO 터미널 부지, 신월동 미니 복합타운 내 주거 복합 용지 등 3개 단지 1,907가구 규모로 올 상반기 분양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신월 미니 복합타운과 청남동에서 1,000세대 남짓 제천시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양 관광지 운영의 구심점이 될 단양관광공사가 출범했습니다. 단양관광공사는 사장 본부장 체제 아래 경영 지원, 마케팅, 관광시설, 휴양림, 만천하 등 5개 팀으로 구성돼 대표 관광지 10곳을 통합 운영하게 됩니다. 기존의 단양관광관리공단에서 맡았던 시외버스터미널과 썰매장, 볼링장 등 주민 편의시설은 단양군이 직영하고 공사는 지역 관광사업을 전담합니다.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일원이 환경부 주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의 신규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는 그 지역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생태 탐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성면 성내리 호반에는 2024년까지 50억 원을 들여 7.4km 길이의 탐방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교육 체험 공간을 갖춘 생태 휴식 공간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음성군이 음성 행복페이 모바일 앱에 QR코드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음성 행복페이 실물 카드를 소지할 필요 없이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행복페이는 발행 1년 10개월 만에 누적 발행액 1,0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올해도 1인 월 70만 원, 연 840만 원 한도 내에서 10%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당시와 달리 업체가 업종을 바꾸려는 것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음성군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특별 2부는 A업체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부적합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A업체가 계약한 업종 범주에서 주석을 가공하는 금속 원료 재생업을 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산단 기본 계획에 위배된다며 부적합 통보를 낸 음성군의 판단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옥천군이 대청호 일원을 조성한 향수 호숫길에 탐방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옥천읍 수북리 날망마당에서 용댕이 쉼터 4.5km 구간으로 옥천군은 13억 원을 들여 시설물 안내 방송 시스템과 공공 와이파이, CCTV, 보안 등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